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력은 한쪽이 압도적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비교는 어떨까요? 단순히 병력수만 놓고 보면 격차가 엄청나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미국은 현역 군인이 약 1,300만 명이지만 최근 모집 문제로 일부 핵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보병과 정보기술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조종사 부족으로 미국 전투 준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지상군 수적 우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다른 숫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역 군인은 10만 명이 넘고 주로 지상 전투에 집중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미군보다 훨씬 많은 지상 병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많은 전력 증강 수단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더 큰 적도 쉽게 격파해 왔습니다. 이런 전력 구조 차이는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강요할 수 있는 전쟁의 유형은 미국이 최적화되어 있는 전쟁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약 80만 명의 예비군을 비상시 소집해 전투 작전의 속도를 유지하고 인명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기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의 예비군은 8,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전투 준비를 위한 훈련도 부족합니다. 그 기피의 이점은 지금은 결정적이지만 전투가 전장 밖으로 가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베네수엘라는 두 가지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네수엘라의 힘과 무관하며 미국의 한계와 관련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한 곳에 모든 전투력을 아니면 상당한 전투력조차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안보 공약으로 미국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단일 분쟁의 병력을 집중할 수 없고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작전에 상징적 병력 이상 투입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베네수엘라의 진짜 전략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이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할 수 없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은 약 22만 명의 중군사 조직에 있으며 이들은 공식 군대 소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 승인과 정치적, 때로는 정부의 무기 자금 지원도 받습니다. 이 시점부터 갈등이 전통적인 침공처럼 보이지 않고 훨씬 끝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콜렉티보스는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민병대로 여러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 집행과 공공 질서 유지, 언론인 위협, 시위대 공격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중국 해상민병대가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경무장이지만 미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기에 적합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중군사 조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밀리시아 볼리바리아나는 공식적으로 수백만 명 규모의 전국적 민병대이며 현역이 아닌 모든 민간인이 포함됩니다. 이 부대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대부분 전직 군인들과 밀리시아 볼리바리아나 예비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공식 군 예비군과는 별개로 민병대 분견대와 대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내부 통제와 지역 방위를 위한 신속 대응 부대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들은 거의 확실히 반군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공식 통계는 최대 400만 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전투원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100만 명에 더 가까운 숫자가 현실적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전쟁은 승리가 아닌 버티기로 바뀌고 반군 활동도 누군가 조율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암살 부대처럼 행동한다는 비난을 받는 특수 군사 부대를 운용하며 이들은 국가 통제 아래 소규모지만 잘 훈련되고 무장도 강력합니다. 이들은 도시 반군 진압에 집중하며 전국 반군 활동의 본부가 되어 미국의 평화 유지 임무를 더 복잡한 전투로 바꿀 것입니다. 다음은 메가반다스라는 대형 하이브리드 범죄 조직들로 비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마약 밀매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며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이용해 대량의 군용 무기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의문입니다. 이들은 종종 국가와 직접 충돌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공 시 어떤 역할을 선택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많은 외국 중군사 조직을 동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만 명의 쿠바 인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마약 밀매로 큰 이익을 얻고 미국 제국주의와 싸우겠다고 맹세한 에헤르시토 대 리베라숀, 이제르치토 대 리베라촌 같은 단체들도 포함됩니다. 이 중군사 조직들은 매우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정글에서 단련된 전투 경험과 효율성을 지녔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사태 악화 시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대전은 지상이나 공중 한 곳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1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해군도 세계 최대급 공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29대 항공기를 운용하며 대부분이 수송기와 훈련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전투기는 F-16A 세대와 F-16B 한 대뿐이며 이들의 상태와 운용 가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수호이 수-30 전투기 24대도 있습니다. 일부 수호이 전투기는 압솔루트 리졸브 작전에서 미국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자들은 베네수엘라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상에서 말이죠. 미국은 약 4,600대 전차를 보유하지만 베네수엘라는 T-72 와프랑스제, AMX-30 등 172대뿐입니다. 준비 태세는 불분명하지만 도시나 정글에서 구식 장갑차도 규율 있게 운용되고 병력이 지원되면 미군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약 39만 2천 대, 베네수엘라는 8,8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신 브래들리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산 BMP-3와 BTSRS에 의존하지만 이 차량들은 브래들리에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화력 지원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군에 의존해 포병이 약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유도탄을 사용하는 자주포 671문을 보유해 베네수엘라군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견인포와 48문이 자주포를 운용 중이며 미국은 1200문 이상의 포병 전력을 보유해 베네수엘라의 100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641문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멀티플 런치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며 이는 적 진지를 신속히 로켓 공격해 압도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스메르차, 그라드, 이스라엘제 LAR-160 로켓 발사기를 운용 중입니다. LAR-160은 160mm 탄두를 사용하지만 더 현대적이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베네수엘라 34척 함대는 미 해군 440척 11척의 슈퍼 항공모함 9척의 상륙 공격함과 맞서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해상 항공 전력이 없고 미국은 70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일산 타입 209 잠수함 한 척만 있는데 현재 개조 중이라 작전 불가입니다. 미 해군은 구축함 81척을 보유하지만 베네수엘라 해군은 이탈리아산 루포급 프리기탐 1척만 운용하며 작전 준비도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숫자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군사력 균형은 미국에 유리하지만 승리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며 지상에서의 전투는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개입은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